네, 반갑습니다. 주식하다 케어덕의 박재병입니다. 앞에 해주신 네 번의 강의가 너무 유익했는데요. 네, 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고요.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실제로 비즈니스화 되어 가는 과정을 실제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담과 앞으로의 실버 산업에서의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를 통해서의 어떻게 실제 소비자로서 만족하는 비즈니스가 구현되는지에 대한 어떤 예측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 기술자나 이공계 베이스는 아니고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MBA를 학교를 다니고 있고 창업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업가로서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무전여행으로 3년 정도 세계 일주를 하다가 어떤 페이퍼워드 정신을 한국에 실천해보자라고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그거 바탕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산 지역에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노인 문제 참으로 심각하구나. 이거 내가 한번 산업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이고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어떤 노인 돌봄의 문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저희는 제일 처음에 저희는 제일 처음에 저희는 부산에서 할머니들 이제 15분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사업화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단순히 여행 3년 하고 돌아온 일반인으로서 생각했던 것들이 달리기를 했을 때 기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개발자 2명을 모아서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일단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니까 월급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월급을 주지 않았을 때 대표로서 이게 큰 범죄가 된다는 알고 되고 회사를 설립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하고 나니까 내가 만드는 이 달리기 앱은 수익 모델이 없구나. 그냥 단순히 좋은 생각으로 앱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하고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 생각하게 됐고요. 그거 바탕으로 저는 아, 제 주변에 있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불을 쓰가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라는 생각하게 됐고 우리 할머니들에게 돌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됐고 그거를 돌봄의 문제를 개발자 2명, 비즈니스맨이 저 이 3명이서 어떻게 큰 구조로서의 구조를 짜서 해결해 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했던 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데이터였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더 의미 있는 구조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데이터에 대해서 막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비즈니스를 찾아보고 설문을 해보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걸 봤고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요양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요양시설 데이터를 한번 세상에 공개를 해보자. 그리고 요양시설의 좋고 안 좋음을 내가 한번 판가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다가 민간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 봤습니다. 민간의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그러한 요양시설들에 대한 평가 정보가 있는 걸 봤고요. 그 평가 정보가 있는 거를 너네 왜 공개 안 해? 라고 요청을 하니까 막 설립한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에 그 데이터를 줄 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 취지로 요양시설 정보를 공개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알 권리로서 스타트업인데 가능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그 담당자가 해준 말이 이번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로 활용한 공모전을 하는데 너네 나가봐. 그러면 조금 더 공고한 릴레이션십을 공단과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갔고 아이디어만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데이터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에는 7080의 부모님을 모시는 5060의 자녀들 혹은 4050의 자녀들이 부모님 돌봄, 요양시설 찾는 간병인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를 보내야 되지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정보 탐색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골랐는데 과연 이 시설이 좋은가? 과연 이 간병인이 좋은 간병인인가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용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양시설을 보낸 이후에 물리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보지 않는 한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이제 본질적인 간병 구조, 요양 구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도 없었고요. 그거를 저희 보았었고, 근데 이 문제가 소비자만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요양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병인과 요양시설 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그리고 그 간병 서비스의 프라이싱이라는 것들이 어르신의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얼마나 아프신지, 자식 마음에서 아프신 거랑 간병인 입장에서 아픈 거랑 굉장히 다른 어떤 괴리를 봤었고요. 그 상황에서 또 간병인도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보호자가 연락을 잘 안 받더라.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모바일, 웹, 플랫폼으로서 해결하자. 그래서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필요한 돌봄이 시설에 모시거나 간병인을 부르거나라는 이 두 가지 초이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와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보다 소비자는 편리하고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효율과 편익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구조를 앱에서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간병인과 혹은 요양이라는 것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어디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후기를 알 수도 없었고 소비자에 대한 피드백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쌓고 웹에서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환자가 어떤 컨디션인지 알 수 있었고요. 얼마나 결제하는지를 데이터로 알 수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것들로 점점 더 풀어가고 있고, 간병인 공급자에 대한 정보들도 사실은 그냥 기존의 간병과 요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70대 노인 한 명 필요해요. 한 명 불러주세요. 네, 2, 3일 뒤에 한 명 보낼게요. 전화 가면 받으세요라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정보의 파편화와 불균형이 있는 걸 봤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사전에 간병인들의 정보를 좀 DB를 확보해서 모바일 플랫폼에 탑재를 하고 이거를 정보를 제공했을 때 간병인들이 누군지 모르고 간병 서비스를 쓰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해서 간병인들이 사전에 DB화하고 검증하고 교육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매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최초에는 정부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앱 서비스를 구현하다가 이후에는 요양시설에서 제보하는 단계까지 성장을 했고 소비자들이 이제 요양시설을 쓰면서 발생한 후기나 어떤 정성 정보까지 저희가 앱상에 담으면서 더 풍부한 데이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는 소비자가 돌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이게 그냥 돌봄 데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의료 데이터 부분들이 쌓였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개인 정보부터 건강 검진 정보부터 돌봄에 대한 몇 년치의 이력, 이 한 분의 어르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수면을 언제 주무시는지, 식사량이 어떤지, 대소변을 얼마나 보셨는지,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운동량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쌓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여가나 주거, 식품, 의료나 보험까지 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확장성을 실버 산업에서 조금 발견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실버 산업이라는 것에서 현재의 어떤 어젠다가 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고령화 속도, 베이비부머, 장교양, 보험사 역할, 그리고 라스트 오스토어라는 이런 키워드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고령화 속도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동아시아에서 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라는 키워드를 뽑았을 때 저희가 일본을 뽑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말인 즉슨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일본이 이제 14%의 고령화 인구에서 21% 넘어가는데 12년이 걸렸는데 저희가 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런 정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베이비 부머입니다. 저희가 흔히 뭐 말하는 58년 개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쟁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로 나왔던 부분들이 큰 대한민국 축축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향후 1년 이내에 65세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인이 되면서 실버 산업이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의 실버 산업이 어떻게 보면 복지 영역이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이 아플 때 조금 더 참다가 가족이 직접 돌보는 형태에서 이제는 가족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고 향후에는 돌봄 혹은 간병에 지불하지 않던 것들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 재산을 털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나의 돌봄을 준비하는 세대까지 가게 되고요. 기존의 돌봄에서 기대치가 기존의 시니어분들은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지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부머 뉴 시니어라고 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나이가 문제야? 라는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셨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관리만 잘하고 돌봄을 잘하면 나는 여생을 앞으로의 황혼이라는 것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가진 분들이 노인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제도라는 부분들에서 보시면 사람은 늘어나는데 정부 재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라는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시고요. 그거 바탕에서 정부의 영향이 줄면서 이젠 누가 생길까요? 민간에서의 보험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빈 공간들을 보험사를 채워가면서 실버 산업의 한 축으로 보험사를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군이 이제 70조, 100조라는 시장으로 거대한데요. 아직 실버 산업에서의 O2O라는 것들을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50대, 60대라는 소비자들이 아직은 모바일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전화상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편하신 고객들이어서 아마도 마지막 남은 오토 시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젠다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버 산업의 문제는 뭘까요? 정보의 불균형, 소규모화, 정부 주도, 그리고 정보가 파편화되고 불연석정이라는 겁니다. 실버 산업에서의 문제를 보면요. 일반적인 헬스케어, 돌봄이 아닌 일반적인 헬스케어에서는 병원에 가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가 환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지불자가 대부분 아이가 아닌 이상에서야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버 시장에서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비자, 엔드 유저는 노인인데요. 결제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좋고 안 좋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자녀들이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99%는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대신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가 불균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인 인구 이제 곧 800만 시대에 노인 관련된 시설들만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대기업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전국구 단위로 운영한다고는 다들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인 전국구가 없고 조 단위 매출 내거나 천억 단위 매출 내는 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 파편화되고 단일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차지하는 영역이 2016년에는 5조, 현재는 10조 정도 되는 규모를 정부가 돌봄을 일종의 복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마켓이라는 것을 봤을 때 소비하고 지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버 시장의 고객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의 실버 산업의 가장 큰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고객으로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규제로서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병원과 간호사, 그 다음에 노인시설, 그것들을 중개하는 곳, 그 속에서 일하는 간병인,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녀, 그 자녀 옆에 가족, 공단, 그 외에 노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겪으면서 정보들이 하나씩 파편화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실버 산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원 그리고 의료적으로 발생하는 것의 데이터, 그리고 요양시설 상에서의 3만 5천 개 시설, 뭐 800만을 되돌아가는 노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만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주거하시고 집에 생활하고자 하시고 앞으로도 집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집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야만 노인 실버 산업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간병 산업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간병인을 모바일에서 불러서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매일매일 일지를 받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종료할 때 어떤 카드로 얼마나 결제를 했는지에 대한 간병 데이터를 저희가 쌓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전국에 있는 이제 3만여 개의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요양시설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중개하면서 얼마나 지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질환을 바탕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환들은 어떻게 기존에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공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되어 갖고 어떻게 질환을 대비해서 간병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신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질환뿐만 아니라 늙으시면서 발생하는 활동 데이터나 식습관 데이터나 수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쌓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책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도 향후에 어떤 보험사들의 보상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엮어졌을 때 굉장히 또 활용하기 굉장히 힘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다른 강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엔드 유저 바탕에 발생한 데이터를 잘 모아가면서 실버케어 산업의 미래를 조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고객 혹은 사용자들도 조금 알아가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버 산업의 다음 혁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내린 제언은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기존의 실버 산업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전화로 이루어졌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현장에서 방문해서 현장에서 상담하고 현장에서 바로 돌봄을 받다가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후기도 구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요. 그런데 실버 산업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활동을 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축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를 좀 잘 활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이 지불했다고 고객인 현재 상황, 정부가 10조를 냈기 때문에 실버 산업의 고객이 정부인, 그래서 간병인 혹은 요양시설, 병원의 담당자들이 고객이 행복한가 혹은 가족이 행복한가, 어르신, 노인이 만족스러운 돌봄과 간병을 받았는가 요양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들이 이어질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보험사를 주축으로 정부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엔드 유저인 노인과 어르신 혹은 간병인 그리고 가족들이 실질적인 고객의 지위를 찾아갔을 때 실질적인 이노베이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